장두성 선수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5타수 2안타 1타점 1본넷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슈퍼캐치가 또 2개 나오면서 정말 수비력에서 두 순 차이 난다는 걸 증명했고, 오늘 활약은 제가 봤을 때 롯데 자이언츠의 중견수는 장두성이다를 선언하는 활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이를 악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두성, 황성빈, 김동혁을 베스트로 쓸 수 있는 옵션을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경기를 운영하면서 본 게. 그래서 오늘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세 선수를 잘 쓴다면 우리가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고,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7월 31일 NC전 직관 리뷰고요. 11대5로 아주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승리를 이렇게 거두면서 55승 3무 43패 다시 플러스 12를 채웠고 단독 3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매치업에서 좀 유리한 상황으로 출발을 했는데 2회 5점이 터지면서 무엇보다 방망이가 11점을 내주니까 오늘은 좀 그래도 비교적 좀 수월하게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사실 손호영 선수가 말로홈런 치면서 2회 3회 말로홈런 나오면서 경기를 5대2에서 9대2로 벌리면서 승기를 잡았는데, 손호영 선수 활약은 너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손호영 선수 활약보다는 좀 다른 부분들 얘기를 하겠고, 직관 리뷰이기 때문에 좀 제가 느낀 점 위주로 아무래도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고, 일단 제 생각에는 오늘은 사실 장두성 선수가 좀 오늘 순서는 아니었지만 좀 많은 주목을 받고 또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중견수 자리 겸 리드오프 자리가 좀 황성민 선수가 나오다가 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두성 선수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온 기회에서 확실한 활약, 그러니까 멀티히트도 멀티히트인데 수비에서 슈퍼캐치 2개를 바로 해버리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의 활약을 봤는데 장두성 선수가 주전 중견수가 아니라면 이거는 사실은 좀 납득을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능력의 차이가 사실 두 수는 차이가 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오늘 그거를 또 감독님 앞에서 확실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확실하게 좀 주전 중견수는 장두성 선수가 맞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늘 경기는 2회에 5점, 3회에 넉 점 내면서 9대2로 경기를 3회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가나 했는데, 사실 5회에 또 2점을 주면서 9대5 넉점 차가 되면서 쉬운 경기는 마냥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회에 또 1-3 만루 위기까지 만들면서 좀 힘든 경기가 됐고, 결국은 타선이 9점을 선발했을 때 내줬는데 필승조를 결국은 2명을 쓰는 그런 경기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그래도 뒤에 또 김호중 선수는 안 쓰고 그렇게 되면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승부처를 따로 찾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일단 2회에 5점을 내면서 5득점을 하면서 좀 이제 경기를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승엽 선수의 2타점 2루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 좀 묻힌 감이 있는데, 보면은 시작이 이제 유광남의 보이넷, 한태양의 안타, 그리고 나승엽의 2루타 이렇게 나오면서 2타점이 만들어졌는데, 나승엽 선수가 결국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결국 우리 팀이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불펜을 좀 아껴 쓰려면은 결국은 나승엽 선수가 타격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득점 경기가 나야 된다는 건데, 오늘 나승엽 선수가 2타수 1안타 2타점 보이는 탄기 얻으면서 중간에 이제 대수비로 교체가 됐습니다만은 일단 물꼬를 트는 2타점을 만들어줬다는 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타석에서는 우선 단용 손흥민 선수가 맞지만 제가 나승엽 선수 유니폼이 뒤에 걸어놓은 건 결국은 나승엽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씩 타격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좀 응원의 의미로 이렇게 달았고, 또 한태영 선수가 홈에서 슬라이딩이 좋았습니다. 뱅뱅 타임이었는데 슬라이딩이 정말 빠르게 날라오면서 또 세이브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진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석점을 추가로 내면서 비기닝을 완성을 하면서 좀 여유있게 앞서 나가는 모양새였고, 이 뒤에 이제 보면은 장두성 선수가 안타를 때리면서 또 한 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폭투가 나오고 또 보이넷 이런 상황들이 또 이어졌고, 또 손혜영 선수가 몸에 맞는 공 또 맞았고, 그리고 또 레이스 선수가 중견수 플라이 이어지면서 점수가 이제 5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말이 참 길었습니다. 2회 말이 타자 1순을 했고 거의 20분 넘게 했죠. 거의 30분 가까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다득점을 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타선에서 5점을 먼저 내주면 선발 투수가 사실은 좀 쉽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2회 말에 5점을 얻었는데 쉽게 가야 하는 3회 초에 2점을 주면서 사실은 5대2가 되니까 또 이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좋지 않았고, 근데 이런 찜찜한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3회 말에 곧장 말로홈런을 때려버리면서 이런 찜찜한 흐름을 단숨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말로홈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약간 점수를 많이 냈는데도 힘들게 갈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좀 순탄하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2사 만루에서 터진 만루 홈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치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바뀐 투수인 이준혁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아무튼 이 홈런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손혜영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첫 만루 홈런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돌아와서 너무나 만점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사실 전 진짜 전반기 끝날 때 보고 좀 오늘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떻게 멘탈을 회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손혜영 선수가. 그래서 정말 승리에 너무나 큰 역할들이 좀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3회 말에 또 넉점이 나오면서 9대2로 앞서 나갑니다. 이렇게 7점이나 차이가 나면 사실은 선발 투수가 쉽게 가야 되거든요. 완전히 상대의 그런 에너지가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근데 데이비슨 선수가 이걸 쉽게는 못 가고 또 5회 초에 짤짤매면서 또 추가 2실점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왜냐면 데이비슨 선수가 어찌됐건 팀의 2선발 역할을 맡고 있고 외국인 투수인데 이런 9점을 타선에 내줬는데 이거를 근근히 5이닝 4실점만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데이비슨 선수의 교체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도 나오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진짜 애매하던 것이 정리가 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팀에서 내렸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왜냐면 앞에 3회에 2점을 줄 수가 있는데 말홈런으로 넉점 내주고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5회 초에 이렇게 짤짤매면서 2점을 더 줬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비슨 선수를 더 이상 데리고 가기는 좀 힘들어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9승을 찍긴 했는데 승운에 비해서 투구 내용이 별로 좋지는 못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이야기도 지금 돌고 있고요 해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등판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이런 교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 등판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떠나게 된다면 그래도 역할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팀 메이트로서 너무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우리 팀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전에서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서 비록 이제 헤어지게 되겠지만은, 헤어진다면 그래도 이 선수가 정말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비슨 선수가 또 더 좋은 활약을 하기를 또 응원을 하고 더 좋은 곳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피셜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거의 교체가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오피셜한 얘기가 나오면 또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데이비슨 선수 고생이 참 많았다는 또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9대4가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5점 차란 말이에요. 근데 선발이 5이닝만 던지고 내려가니까 또 빈이닝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 선수가 오늘 콜업이 됐는데 박진 선수를 올리기에는 사실은 또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어제 사실 많이 던졌습니다. 25개 던졌는데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달리 방법이 안 보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많이 던졌고 하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있는지 1사 만루를 주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김광현 선수를 누구도 탓할 수가 없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사 만루가 되니까 그 정현수 선수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현수 선수가 최원준 선수를 상대를 해가지고 또 자익수 뜬공 잡아내면서 한 점을 주고 또 아웃카운트 한 개를 늘리면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줬고 9대5가 되었고요. 2사 1, 2루에 가장 지금 무서운 김주원 선수 타석에서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5구에 또 몸에 맞는 공을 내주고 2사 만루의 위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웃이 나옵니다. 권희동 선수를 상대로 2구에 3루수 기산타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맞은 타구였는데 이것이 3루수 손호영 선수의 글러브에 빨려들면서 사실은 롯데로서는 좀 운이 따랐죠. 굉장히 잘 맞은 타구였는데 이것이 야구가 될라니까 또 글러브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또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또 다행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9대5로 추격당한 상황에서 이 위기를 잘 끊어냈고, 만약에 권희동 선수 타구가 빠져나갔다면은 경기가 9대7이 되고 바로 또 휘청휘청하는 상황으로 넘어갔을 텐데 롯데로서는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7회 초에 최준용 선수가 이어서 나오는 상황이 되었고, 왜냐면 7, 8, 9가 남았는데 넉점 차니까 오늘 경기는 필승조로 또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게 데이비슨 선수가 6이닝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좀 점수를 9점이나 낸 상황에서 필승조를 다 쓸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 데이비슨 선수의 어떤 역할을 못한 것이 이렇게 눈덩이같이 굴려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어져 버렸고,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또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 또 3점 범퇴로 잘 막아내는 게 7회 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찜찜한 부분이 넉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긴 한데 결국은 경기 양상이 우리가 도망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회까지 9점을 냈는데 그 뒤에 상황들에서 4, 5, 6회
7회까지 점수를 못 내니까 NC가 그 사이 야금야금 5점을 따라와가지고 9대5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필승조를 다 써야 되고 이 7회 초 끝나고 7회 말 상황에서 VPN이 결국 정철원 선수도 뒤에 나오고 김원중 선수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8회 초쯤에.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 사실 다득점 경기에서 김원중 선수가 쓴다는 게 굉장히 낭비고 또 내일 경기를 생각해보면 더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를 아끼기 위해서는 추가 득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무득점으로 7회까지 이어지고 이제 8회 말까지 이어지는데 4점 리드였고 8회 말에 불펜에 제가 보니까 김원중 선수, 윤성민 선수가 연습 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명이 불펜에서 나란히 몸 푸는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그림이었는데 이 팀의 정말 거인 투수 두 명이 이렇게 나란히 불펜 투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뭉클한 장면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벤치의 선택은 명확히 보였죠. 추가 점수가 안 나온다면 김원중 선수를 내서 막을 것이고 추가 점수가 나와서 5점 이상의 리드가 나온다면은 유성민 선수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선택이 딱 보였는데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에서 최준용, 정철원 선수를 썼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를 안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점수가 굉장히 절실했는데 이 점수가 8회 말에 2점이 나왔고 여기서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2사 후에 레이에스 선수의 안타 그리고 대주자로 황성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의 역할을 가장 베스트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그 역할에 100% 부응을 한 게 오늘의 황성민 선수였는데 2루 도루를 곧장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의 뒤에 적시타 나위도 바로 득점을 하면서 그 중요했던 그 5점 차 리드를 만드는 10번째 점수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바로 슈퍼조커 황성민 선수의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대체가 안 되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뒤에도 좀 얘기를 해놨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주자로서 경기 후반에 확실한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이어야만 꼭 가치가 높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두성, 황성빈, 김동혁을 베스트로 쓸 수 있는 옵션을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냥 경기를 운영하면서 본 게 그래서 오늘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세 선수를 잘 쓴다면 우리가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고 이 5점 리드가 되니까 이 순간부터 불펜에서 몸을 풀던 김원중 선수는 들어갔고요. 윤성민 선수만 남아가지고 몸을 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어진 2사 1루에서 대주자로 김미성 선수가 들어가고 유광남의 보이넷 그리고 2사 1, 2루에서 한태영 선수가 잡아당겨가지고 또 3루간 빠져나가는 2타점 적시타 만들어내면서 11대 5로 6점 차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뭐 완전한 쐐기 점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윤성민 선수가 오늘의 마무리하는 투수로 나올 수가 있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어제 이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정말 못 나오다가 조금씩 윤성민 선수의 활용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제는 석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고 오늘은 6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역할을 넓혀 나가고 있는 윤성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었고 최원준 선수한테는 강하게 맞았지만은 이것이 1루수 정면 평범한 땅볼이었고 그 다음에 최정원 선수 타구는 사실 2루타가 되는 타구인데 최정원 선수가 3루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장소영 선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슈퍼캐치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중견수 뜬공으로 막아냈고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오영수 선수는 3구 3진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비 도움도 받고 했지만 윤성민 선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나가고 성공하는 경험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7개 던졌는데 6개 스트라이크 1개 볼을 던지면서 제구도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줘가지고 조금씩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준 윤성민 선수의 모습이었고 굉장히 대견했다. 그리고 바다 유니폼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는데 올해 바다 유니폼 윤성민 선수로 마킹을 내려야 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마킹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줘서 참 대견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9회 초에 올라오는 모습 보고 괜히 또 좀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6점 차 리드지만 이 선수가 이렇게 이기는 경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나오는 거 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끝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 선수가 다시 공을 던질 수 있을까 1군에서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기는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 보니까 너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선수들이 다 절실하고 열심히 하지만 서사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 좋은 승리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오늘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 킬링 포인트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정말 삼성빈 어셈블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성빈 선수들이 1군에 같이 있는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1군에 3명 다 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기 9회 초에 이 3명의 삼성빈이 어셈블이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투수 윤성빈, 포수 손성빈, 좌익수 황성빈 이렇게 세 명이 모두 2군 경기에 출장하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만들어졌고 세 선수 전부 다 팀에서 뭐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빈 어셈블이 자주 만들어진다는 게 팀으로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빈 어셈블이 처음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투수 윤성빈, 포수 손성빈 선수가 경기를 끝내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또 팬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들인 만큼 또 앞으로도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드디어 이뤄진 배달부 외야 수비. 그러니까 이 배달부 1, 2, 3호기 황성빈, 장두성, 김동현 선수가 드디어 외야에서 셋 다 나가가지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또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좌익수 황성빈, 중견수 장두성, 우익수 김동현 선수가 이렇게 나왔고 가장 뭐 최선의 외야 조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세 명이 나가 있으니까 진짜 외야가 물샐 틈이 없죠. 진짜 뭐 어지간한 타구는 다 건져내는 듯한 모습이었고 투수한테도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영향이 클 거고요. 공을 띄우면 어지간하면 잡아준다는 게 진짜 크기 때문에 이 세 명의 배달부 외야 수비도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특히 경기가 이제 후반부로 시즌이 말미로 가고 또 큰 경기일수록 수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이 세 명 외야에 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진짜 어지간한 거 다 잡을 것 같아요. 그렇고 또 8회 말 불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김원중, 윤성빈 선수가 나란히 불펜에 서가지고 몸을 푸는 모습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고 윤성빈 선수의 또 3구 3진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재밌었고 오늘 경기에서 좀 인상 깊은 선수들을 얘기하자면 일단 손호영 선수 빼놓을 수가 없는데 데뷔 첫 말로 홈런이었고 또 경기를 확실하게 또 다시 가져오는 홈런을 때려줬습니다. 그래서 데뷔 첫 말로 홈런이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모든 일에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게 되는 손호영 선수의 맹활약이었고 인터뷰만 봐도 본인이 마음가짐이 진짜 많이 내려놓고 좀 편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2군에서 뭘 한 걸까? 어떤 상담 같은 걸 받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기다렸던 이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 굉장히 반가웠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두성 선수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5타수 2안타 1타점 1본넷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슈퍼캐치가 또 2개 나오면서 정말 수비력에서 두 순 차이 난다는 걸 증명했고 오늘 활약은 제가 봤을 때 롯데 자이언츠의 중견수는 장두성이다를 선언하는 활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이를 악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을 김태형 감독이 외면한다면 진짜 이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중견수 선발 중견수로는 장도영 선수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다 보여줬잖아요. 공수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성민 선수도 근데 또 반대로 또 자기의 완벽한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는 대체 불가의 선수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쪼코로 활용될 때가 극대화가 되고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이 8회마의 대주자 도루 득점은 주루 능력이 뛰어난 주자가 얼만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가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황성민 선수가 이걸 못했다면은 김원준 선수를 썼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경기가 또 굉장히 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황성민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다.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줬다고 좀 칭찬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견수일 때는 어깨가 약해가지고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좌익수로 가 있으니까 또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가 선발로 나갈 수는 없죠. 하지만 경기 후반에 특급 조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단기전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큰 높은 곳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가게 되고 단기전에 가게 된다면 이 황성빈의 가치는 정말 높다.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많은 또 지타도 받고 있고 하지만 또 피드백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의 활약을 또 본인이 새기고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잘 해내면은 저는 또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태양 선수가 오늘도 멀티히트 때리면서 마지막 11점째를 만들어냈는데 7월 한 달 동안 주전 이루수로 활약을 했고요. 한 달 동안 기록을 뽑아보니까 74타석 66타수 20안타 2루타 5개 9타점 8득점 6본에 18삼진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이 이렇게 제법 많이 쌓였는데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물론 변화구 대처가 약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경력이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줄 거라고 누가 기대를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달 내내 계속 나왔음에도 너무나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6월 한 중순부터 거의 주전 이루수로 이제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 또 더 잘하겠지만 진짜 여름부터의 한태양 선수의 활약은 정말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태양과 같은 활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내일 경기를 좀 살펴볼 건데 이제 고척으로 올라가가지고 키움 히어로즈가 또 맞대결을 하게 되고 자주 만나네요. 자주 만나는데 우리는 이민석 선수 키움은 알칸타라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알칸타라 선수가 또 중간에 한국에 복귀를 해가지고 또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3승 2패 55이닝 4.09 이고 두 선수가 지금 평균 자책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소환 인도 비슷하고요. 승수도 비슷해요.
근데 이민석 선수는 올 시즌 키움 전에 첫 등판이고요. 알칸타라 선수도 시즌 처음인데 사실 한국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통산 전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통산 12경기고 5승 2패인데 평균 자책이 좋지는 않습니다. 65.1이닝 34실점 33자책 4.55의 평균 자책이기 때문에 뭐 공략을 못할 선수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했던 알칸타라 선수보다 지금의 알칸타라 선수가 나이도 더 많이 들었고 사실 좀 위력이 떨어진 상태인 건 맞기 때문에 물론 좋은 투수지만은 너무 겁을 내기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타격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잘 공략할 수 있는 선수고 또 빠른 볼 위주의 피칭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또 빠른 볼에 강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냈으면 좋겠고 또 키움 원정길이긴 하지만 또 시원한 고척돔이기 때문에 좀 그런 더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리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불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김호중 선수를 안 썼고요. 그리고 박진 선수가 일단 올라왔고 윤성빈 선수가 이러면 3연투에 걸리고 김강현 선수가 3연투에 걸리고 내일 이제 홍빈기 선수도 근데 내일까지는 좀 휴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루씩 걸리긴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이 나온 게 맞아가지고 사실 정현수 선수도 오늘 잘 던져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민기 선수는 조금 더 휴식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벤치에서 잘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정철원 최준용 선수도 오늘 공을 많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 특히 6개 던졌으니까 내일 경기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고 보여서 최준용 선수는 사실 내일 쉬어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김원중, 정철원, 정현수 뭐 이런 선수들은 크게 무리 없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석 선수가 또 유기능 정도만 끌어준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불펜으로 남은 이닝을 잘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또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7월 30일이 7일의 마지막 날 시즌 직관이었고 오늘 승리 거두면서 개인적으로도 드디어 직관 승리를 5할을 달성을 했습니다. 13경기 6승 2무 6패 최근 3연승을 또 달리고 있고 굉장히 직관 승률이 안 좋다가 그래도 팀의 상승세와 함께 저도 좀 직관 운이 좋아져서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또 오늘 그 끼룩단 지비치를 또 나눠드리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 제가 또 중앙 상단 최상단이어가지고 또 올라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러지 않으면 사실 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만나뵈서 다들 너무 반가웠고 또 제가 드린 건 너무나 쪼매난 지비치인데 제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선물들을 너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또 잘 받았습니다. 일단 첫째로 그 슬로건을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 멋진 김상훈 선수의 슬로건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나 이런 귀한 또 선물을 나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김상훈 선수가 지금 또 부상으로 또 잘 회복을 하고 있는데 또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또 큰 경기 갔을 때 베테랑의 역할을 또 해주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김상훈 선수의 팬분께서 이렇게 또 멋진 슬로건을 선물해 주셨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또 랑그드샤 이 또 비싼 랑그드샤 이렇게 또 선물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야구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자죠. 또 홈런볼 선물해 주신 구독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나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너무 또 바리바리 들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현장에서 먹어버렸지만 또 맥주 선물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육포도 선물해 주신 분 계셔가지고 마침 이게 또 맥주하고 육포는 최고의 짝꿍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개는 제가 현장에서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마셨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또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비치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다음 나눔은 제가 퓨처스 서머리그 때 좀 나눔을 할까 싶어요. 제가 보통 외야나 아니면은 3루나 중앙 상당히 주로 보는데 이동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하셔야 돼가지고 퓨처스 서머리그는 거의 이제 제가 평일에 갈 거니까 그러면 중앙 테이블석이니까요. 거기는 거의 지척이니까 좀 받으러 오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또 나눠드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직관 예정이 있습니다. 원래 스케줄이 안 됐는데 좀 일정이 바뀌면서 갈 수 있게 됐는데 그때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외야 3루 외야 꼭대기 쪽이라서 좀 멀긴 한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맨 처음 이벤트 게시물 때 제가 어딘지를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3루 외야 최상단이니까 자리를 좀 먼저 알려드리고 좀 너무 안 머시면은 또 받아가시는 시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게시물을 못 보셔가지고 또 못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네 지비치가 남아있으니까요. 또 나눔해드리고 또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선물을 주시면 저는 감사히 받습니다. 근데 뭐 그냥 오셔도 됩니다. 이게 뭐 저도 사실 너무 쪼매난 걸 드리는데 또 더 큰 거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해서 그냥 선물이라는 게 그냥 주시고 싶으면 저는 감사히 받고요. 근데 괜히 또 딴 사람들이 줬는데 나도 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진짜 제발 절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진짜 그냥 인사 나누시고 뭐 악수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저한테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네 주시는 뭐 마음이면 제가 감사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뭐 아니면 또 오신 마음을 또 감사하게 제가 악수로 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분 좋은 승리 소식으로 또 마무리를 하고요. 또 내일도 좋은 승리 소식으로 또 계속 인사드릴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유니폼 걸어놓는 게 항상 오늘 경기에서 좀 인상 깊은 선수들 걸어놓는데 제가 모든 선수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진 않다 보니까 자, 일단 7번은 신봉기 선수이긴 하지만 오늘은 장두성 선수가 7번이니까 7번을 걸었고 오늘 제일 의미 있는 활약을 한 게 저는 장두성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나승엽 선수도 수훈 선수는 아니지만 사실 또 시작을 하는 2타점 만들어줬고 결국 나승엽 선수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2개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유니폼들이 방송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욕심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또 어떤 유니폼들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걸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멤버십 가입 또 후원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